저는 요즘 시청자의 입장으로 KBO 포스트 시즌을 즐기고 있는데요.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4대3으로 맞선 9회 초 두산 박세혁이 오승환을 상대로 홈런을 친 순간 박세혁이 정규 시즌에서 홈런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한 선수가 생각났기 때문인데요. 스캇 포세드닉입니다. 로이 오스왈트, 앤디 패킷, 로저 클레멘스가 100경기에서 78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해낸 2005년 휴스턴은 창단 후 처음으로 월드시리즈에 진출합니다. 하지만 마무리 브래드 리치가 NLCS 5차전에서 푸올스에게 역전 홈런을 맞고 큰 내상을 입었고 로이 오스왈트를 6차전에 쓰느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클레멘스가 월드시리즈 1차전에 나서야 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2005년 월드시리즈는 최강 선발진을 내세운 화이삭스가 4연승으로 88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시리즈의 분수령은 2차전이었습니다. 2차전에서 화이삭스는 6대6으로 맞선 9회 말 브래드 리치를 상대로 끝내기 홈런이 나오는데요. 끝내기 홈런의 주인공은 정규 시즌 568타석에서 홈런을 하나도 때려내지 못한 1번 타자 스캇 포세드닉이었습니다. 화이삭스는 1차전을 5대3, 2차전을 7대6, 3차전을 7대5, 4차전을 1대0으로 승리함으로써 월드시리즈 역사상 가장 타이트한 스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의식의 흐름에 따라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다소 멀미가 나실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메이저리그는 올해의 릴리버상, 아메리칸리그는 마리아노 리베라상, 내셔널리그는 트레버 호프먼상 수상자를 발표했는데요. 아메리칸리그 수상자는 화이삭스와 3년 5,4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성공적인 첫 시즌을 만들어낸 리암 핸드릭스가 2년 연속 수상에 성공했습니다. 핸드릭스는 세이브, 피안타율, WHIP에서 아메리칸리그 불펜 투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내셔널리그는 조시 헤이더가 통산 세 번째 수상에 성공했는데요. 미러키는 2018년과 2019년은 헤이더, 지난해 데빈 윌리엄스에 이어 올해 다시 헤이더가 차지함으로써 4년 연속 수상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헤이더는 지난해 3.79로 올랐던 평균 자책점을 다시 1.23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고 앞선 2년 동안 1.7개였던 9이닝당 피홈런을 0.5개로 떨어뜨림으로써 데뷔 후 가장 견고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디비전 시리즈 4차전에서 프레디 프리먼에게 맞은 8회 말 결승 홈런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게 됐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나온 추신수 선수 소식도 있는데요. 보스턴 글로브 알렉스 스피어 기자는 추신수는 메이저리그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마이너 계약을 제한받게 된다면 돌아오지 않고 KBO 리그에 남을 것이다는 출처불명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올해 SSG 랜더스와 1년 27억 원에 계약하고 10억 원을 기부함으로써 등번호 17번에 해당되는 17억을 받은 추신수는 타율은 2할 6푼 7리로 리그 38위였지만 출루율 4할 9리는 리그 6위, 장타율 0.451은 리그 18위로 OPS 0.860이 리그 12위에 해당됐는데요. 출루에 기반을 둔 추신수 특유의 야구를 했고 21홈런 25도루로 역대 최고령 20-20을 했지만 저처럼 리그를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에게는 아쉬울 수도 있는 활약이었습니다. 추신수 선수는 김광인 선수에게 돌아와서 함께 뛰자고 했다고 하죠. 추신수 선수 이야기를 한 김에 스카포라스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년간 10억 7,7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783억 원의 계약을 이끌어내 639억 원의 수입을 올린 보라스는 올해도 대형 FA들을 잔뜩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난 2년간 보라스가 맺은 계약들은 게리 콜의 9년 3억 2,400만 달러,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의 7년 2억 4,500만 달러, 앤서니 랜돈의 7년 2억 4,500만 달러, 류현진의 4년 8천만 달러, 마이크 무스타커스와 닉 카스티아노스의 4년 6,400만 달러, 댈러스 카이클의 3년 5,550만 달러가 대표적인 계약들로 보라스가 맺은 계약을 규모 순으로 정리하면 하퍼의 3억 3,300만 달러가 1위, 콜의 3억 2,400만 달러가 2위, 에이로드의 두 번째 계약인 2억 7,500만 달러가 3위, 에이로드의 첫 번째 계약인 2억 5,200만 달러가 4위, 스트라스버그와 랜돈의 2억 4,500만 달러가 공동 5위,
프린스 필더의 2억 1,400만 달러가 6위, 맥스 슈어저의 2억 1,000만 달러가 7위로 이 중에서 슈어저 계약은 보라스가 실패한 계약이 되어버렸습니다. 올해 FA 시장에 나온 보라스 고객들은 코리 시거, 맥스 슈어저, 마커스 시미언, 크리스 브라이언트, 옵타 허슬슨, 카스티아노스, 카를로스 로돈, 마이클 콤포토 등인데요. 지난 2년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올해도 충분히 많은 대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리그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보라스는 오늘 여러 말들을 쏟아냈는데요. 내년에도 13팀이 탱킹을 하게 될 것이다. 탱킹은 썩은 계란을 가져다주는 부활절 토끼다며 탱킹 방지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콤포토의 시즌 초 부진은 코로나 때문이었다. 그는 야수와 같다고 했고 로도는 단연 계약을 원한다. 퀄리파잉 오퍼를 안 해줘서 감사했고 거절했을 것이다. 브라이언트는 야구계 쇼 코넬리다 등의 영업 멘트들을 쏟아냈는데요. 제가 보라스에게서 들은 가장 충격적인 멘트는 자니 데이먼은 리키 앤더슨급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팬들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말도 했는데요. 후안 소토는 승리할 수 있는 팀을 원한다였습니다. 로날드 아쿠냐가 2028년까지, 페르난도 타티스가 2034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게레로는 FA까지 4년이 더 남아있는 반면 소토는 그보다 1년이 적은 3년이 남아있는데요. 워싱턴은 소토와 계약을 위해서라도 빨리 전력을 재정비해야 하는데 스트라스버그 계약이 6년, 패트릭 코빈 계약이 3년 남아있다는 점에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더라도 코빈의 계약을 털어내는 시점에 장기 계약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팀은 뉴욕 양키스이지 않나 하는데요. 올해 최종 페이롤이 2억 800만 달러로 사치세 기준을 넘지 않았던 양키스는 페이롤을 올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치세를 각오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현재 양키스가 가장 필요한 선수는 유격수입니다. 유격수를 맡기자 방망이가 식어버린 토레스를 시즌 중반 다시 1루로 보내자 방망이가 살아나는 걸 목격했기 때문에 양키스는 유격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시거, 코레아, 바에스의 에이전트와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양키스는 이 3명에다 트레버 스토리와 마커스 시미언까지 유격수 빅5 중 한 명은 반드시 계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은 조정 득점 생산력 23위에 그친 1루와 가드너가 선수 옵션을 쓰지 않은 중견수인데요. 1루에 대해서는 리조와 재계약, 또는 맷 올슨 트레이드 영입을 생각하고 있고 중견수는 그 후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양키스가 하루라도 빨리 주전 포수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브라이언 캐시먼은 포수에 대해 급하진 않지만 옵션이 있다면 고려할 것이라고 해 내년에도 주전 포수는 산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양키스와 관련해 가장 궁금한 선수는 저스틴 벌랜더인데요. 현재 휴스턴으로부터 받은 퀄리파잉 오퍼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벌랜더에 대해 양키스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키스가 벌랜더에게 매력적일 수 있는 건 부인 케이트 업튼과 케이트 업튼 집안이 모두 양키스 팬이기 때문인데요. 벌랜더는 디트로이트 시절 양키 스타디움에서 업튼과 꽁냥꽁냥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벌랜더가 양키스와 계약을 맺게 된다면 게리 콜과 벌랜더는 휴스턴에 이어 양키스에서 다시 뭉치게 되는데요. 둘은 2019년 역사적인 300K 시즌을 보내고 벌랜더가 사이영 1위, 콜이 2위를 했지만 월드시리즈 우승에 실패하고 헤어진 바 있습니다. 벌랜더가 합류하게 된다면 양키스 선발진은 게리 콜, 저스틴 벌랜더, 루이스 세베리노, 조던 몽고메리, 네스터 코르테스라는 기대가 많이 되는 구성을 만들게 됩니다. 버스터 포지가 은퇴를 선언함으로써 페이롤의 여유를 가지게 된 샌프란시스코는 퀄리파잉 오퍼를 준 브랜든 벨트, 퀄리파잉 오퍼를 주지 않은 디스클라파니와 모두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바람잘 날 없는 매츠는 브라이언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보스턴은 퀄리파잉 오퍼를 준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에게 연장 계약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한편 사무국과 선수노조의 새로운 CBA 협상은 벌써부터 불안한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존 헤이먼은 현재 상황에 대해 이처럼 나빴던 적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2달 반짜리 고통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화제가 된 영상은 블라디미르 게레로가 MLB 네트워크에 출연해 자신의 달라진 점을 설명한 영상인데요. 라인 드라이브가 열쇠였다고 한 게레로에 대해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는 몰라보게 달라진 영어 구사 능력 때문입니다. 몬트리올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건너가 자랐으며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바람에 팀의 각종 행사에 참가하지 못했던 게레로는 패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영어로 설명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는 요즘 게레로를 보면서 지난 1년 나는 게레로만큼 열심히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